국민의힘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 감사하고 정말 또 감사합니다. 우선 훌륭한 선배님들과 이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어서 행복했고 또 무엇보다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당대표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관성과 고정관념을 깨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예, 금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겠지만 실제 결과에 다시 한번 놀라셨을 겁니다. 글쎄요, 기존의 정치 문법을 통째로 바꿔버렸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텐데요. 이제 제1야당의 당대표 이준석 신임 대표입니다. 60%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셨는데 왜 당선되셨는지?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말한 노선들이 상당히 급진적일 수도 있고 정당에 있어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방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지가 있었다는 것은 저는 그만큼 대선 승리에 대한 절박함이 반영된 그런 어떤 결과다 이렇게 보고, 나경원 대표께서는 직전에 서울시장 경선도 치르셨고 그리고 당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오셨기 때문에 전통적인 당원들과의 접점이 많으셨을 겁니다. 저보다는. 그래서 저는 나 대표님의 그런 수치가 놀랍지 않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건정사 최초의 30대 당수가 탄생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정치부 취재 꽤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크게 한번 뒤에서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저 좀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연설을 듣고 저도 오늘부로 관성과 고정관념을 깨기로 했습니다. 깨지 않으면 이제 생존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바로 저는 정치판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정치 문화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고정관념은 당 대표가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중진들이 이제 당직 맡고 또 이제 뭐 현충원 가고 대통령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제 완전히 달라져. 오늘 아마 이 대표 연설에서 앞으로 대변인을 토론 배틀로 뽑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대변인 2명을 토론 배틀로 뽑겠다는 것이고, 예전에 저하고 같이 옆에서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이 방송 끝나면 이제 킥보드 타고 집에 가더라고요. 참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문화가 이제는 익숙해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의 문화를 보면 당대표가 그냥 백팩 메고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그러게요. 똑같이 일하고 토론하고 뭐 그런 식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에도 정말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라는 게 보면 서열주의, 뭐 예를 들어서 기득권 문화 이런 게 아주 팽배했거든요.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깨지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당 대표 정말 이제 50대 여당 대표, 60대 대통령 만나서 30대 야당 대표가 이제 만나서 토론하고 이런 문화가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저 참 놀라운 문화고, 이게 새로운 저는 정치의 에너지, 즉 정치의 동력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모든 것들이 뉴스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래도 돼? 이래도 돼? 라고 이제 걱정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 한편의 정치의 새로운 변화. 참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급격한 변화가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의미는 작지 않은데요. 김근식 교수님. 네. 그럼 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었나라는 얘기에 젊은 세대의 분노, 정권 교체 열망. 그런데 오늘 많이 분석이 나왔던 건 보수층이 내년 대선을 위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어느 정도 평가하십니까? 저 세 가지 요인이 다 종합적으로 결합이 됐을 텐데요. 가장 무엇보다도 이제 관심을 끌면서 막판까지 추격이 가능할 것인지, 민심을 뒤집어 볼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당심의 결집이 있을 것인지가 관심이었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도 당심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상당한 돌풍을 일으키면서 나경원 후보의 당심 1위와 상당한 근접한 지금 수치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 결과로 결국 1등을 해서 당대표가 된 건데, 그것을 선택하게 된 것은 저는 그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 당원들의, 또 책임 당원과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저는 작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전략적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TK든 PK든 영남 지역에 많이 몰려있는 국민의힘의 열성 당원들이나 책임 당원들조차도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 후보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에 부응하지 않으면 내년 정권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전략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정권교체가 가장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가능케 하는 민심에 부응하는 당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불안해 보이고 이 변화가 급격한 변화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준석 당대표로 체제를 완전히 바꿔야만 내년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적 선택이 좀 제가 컸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완전한 정치 문화의 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저는 세력의 교체와 생각의 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뭐 30대 중반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연령별로 세대 교체가 되는 게 아니라 젊어졌다는 형식적 모양 말고도 저는 본질적으로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중도 보수 야당의 생각들의 주류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 생각이 지금 몇몇이 구성된 사람들 보더라도 이준석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 보더라도 이미 탄핵의 강을 완전히 건넜고 그다음에 실제로 중도화 전략에 대부분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생각의 교체와 그다음에 세력의 교체라는 것이 이번에 연령별로 젊은 지도부의 새로운 구성으로 드러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자막으로도 지나갔는데 외신도 놀라운 승리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준석 대표, 신임 대표가 걸어온 길을 잠깐만 언급하고 가면요. 1985년 서울생입니다. 서울과학고를 나왔고 카이스트를 다니다가 중퇴를 한 다음에 하버드 경제학, 컴퓨터과학과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국민의힘 노원병 당협위원장 그리고 당직 최고위원을 맡았는데 일단 국회의원 경험은 없고 그래서 영선 중진의 38살 당대표가 탄생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거겠죠. 이 이준석 돌풍에는 정말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의 시원한 혹은 때로는 수위를 넘는 직설화법이 이번에 주요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모아봤습니다. 더 이상 줄 세우기, 개파 정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세대가 극혐합니다. 우리 당의 의원이나 공직자들이 아니면 당직자들이 MS 오피스를 어디서 파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표를 얻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 후보의 이런 언변이 잘못하면 굉장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이 이걸 억까라고 합니다. 억지로 까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당당히 맞섰던 검사는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준석 신임 대표의 말말말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먼저 이두하 변호사님. 실제로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론조사에서는 크게 앞서긴 했지만 당대표 선거, 당원 선거에서는 나경원 후보에 조금 밀렸다. 그럼에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머지 4명이 총합보다 무려 17%포인트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심이 당심을 압도한 경우죠. 그리고 민심이 당심을 이끌어간 경우인데요. 이제 민심 때문에 당대표가 이제 사실상 당심하고 달리 정해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당심도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일정 부분 영향을 서로 주고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주호영 후보도 경륜, 경험 이런데 패기 이런 구도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사실 경륜이나 경험이 그렇게 쉽사리 토론회에서 보여지진 않거든요. 뭐 4선, 5선 의원, 뭐 원내대표를 했다는 경험 같은 게 토론회에서 이렇게 검증이 되지는 않으니까 경륜 경험을 내세우면서 불안정하다고 비판을 한 게 당원들한테 일정 부분은 뭐 조금은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당심에도 영향을 못 미쳤고 민심에는 오히려 전혀 영향을 못 미친 게 아닌가 해서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이 출마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대표가 안 된 분들 중에 누가 전화를 해서 저한테 출마를 하게 됐다 이러시면서 근데 참 구도가 안 잡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도가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대표의 명분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처음 출마할 때도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이 많았겠지만 실제로 결과도 당심도 사실은 이준석 후보를 선택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37%나 당원 투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민심이, 당심도 그렇고 민심이 승부를 가는 건데요. 소 국장님. 앞서 저희가 이준석 대표의 말말말을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 실제로 이런 어찌 보면은 저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돼? 라는 부분들이
젊은 세대 혹은 내년 대권을 준비하는 보수 측에게는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MZ세대의 특성을 정확하게 대변을 한 것이죠. 이 이준석 대표가 1985년생이기 때문에 5.18이라든지 이 군사정권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기본적으로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일찍부터 이제 2030의 대표주자로서 상징성, 제가 상징자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상징자본을 획득한 상태에서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람을 타고 올라간 그런 측면이 있고, 이 자신이 쓴 책에서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보통 한국의 정치인들은 어떤 현안에 대해서 뚜렷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데 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내 의견을 밝힌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SNS에 올려서 의견을 듣고 그리고 토론을 한다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모든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도 기존의 정치인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이고, 2012년에 펴낸 책에서 자신의 단기적인 목표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대 간 통합을 이루는 게 자기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요? 예, 그 당시에 이제 2030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계를 싫어하고 또 5060은 또 민주당계를 싫어하고 이런 세대 간 분리가 있는데, 미국은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세대 간 차이는 없는데 자신의 정치적인 꿈이 있다면 세대 간 통합을 한번 이뤄보는 것이다.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2012년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당대표 선거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상당 부분 자기 목표를 지금 달성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그 바탕에는 2030이 지난번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배포된 자료에서도 보면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2030 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현재의 여건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새롭게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공정한 실력주의를 바탕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인물로 부각이 된 것이 상당히 이번에 바람을 타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